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는 있지만 코스닥 성장주 코스피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추가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빠르게 시장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종목들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올 한 해 내내 계속해서 하락장 지속이 되는 가운데 물론 1월달 그리고 4월달, 9월달, 10월달 다 어렵기는 했지만 지난달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볼까요? 지수는 어느 정도 박스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그러니까 상단 2500을 형성을 한 이후에 저점 2400 즉 100포인트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추가적으로 박스권 하단까지 밀리는 모습이 같이 포착이 되기도 했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수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은 떨어져 버리고 빠지는 종목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세를 추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금 종목장 나타나고 있었죠. 최근에 계속된 테마 이러한 흐름이 지속이 되면서 테마주 아니면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만 시장에서 매기가 돌고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형상이 좀 포착이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종목들 흐름 따라가는 매매 입장에서는 따라가 버리면 그 다음 바로 꺾여버리고 대장수 대표적인 종목들 위주로 따라가 버리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떨어지고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완전히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툭툭 올라가다 보니까 참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간 그러한 흐름 지속이 되는 가운데 꾸준히 그래도 리스크 관리 꾸준히 해왔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은 오히려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전략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세판짜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드려보았네요. 자, 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올라오는 종목을 살펴보시면요. LG엔솔과 삼성 SDI 올라오고 있고 삼바 올라오고는 있지만 시총 상위주 전반적으로 보면 크게 올라가는 종목도 그렇다고 크게 급락이 나오는 종목도 없이 치고 받는 모습입니다. 물론 현대중공업 5.2% 정도 올라오고 있고 한국조선해양을 중심으로 이제 사명 변경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AI가 핵심 동력이고 CES도 참여하고 그리고 사명 변경 얘기까지도 좀 나오고 있죠. 개별적인 이슈이고요.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순환매가 돌아가는 가운데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조선주 그리고 제약 중심으로 좀 올라오는 부분인데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 지금 외인기관 상거래 연속해서 팔고 있고 개인들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그 안에서 일부 순환매가 도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코스닥도 별반 다르지가 않죠. 시장 전반적으로 흔들림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에 기술주 성장주 대표 주자인 2차전지 중심으로 조정 그리고 반도체도 사실 이 친구가 쉬어갈 때 순환매로 이쪽이 올라올 거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지수. 그런데 이쪽도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오히려 소비주 중국 관련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죠. 하지만 그동안의 학습 효과에 비추어 보면 이쪽은 올라갈 때 따라가면 항상 뒤통수를 때렸어요. 물론 미국에서도 항공주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잉이 그러했고 유나이티드 항공이 그러했고 지수가 2% 빠지는 가운데 오히려 항공주는 올라왔죠. 모건 스탠리에서 내년 항공산업 골디락스가 예상이 된다. 국내에서도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제로 코로나 완화 조치가 시작이 되었고 중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하는 기대감과 함께 올라오고 있고 GKL 경우 같은 보시면 가장 피해가 컸던 웨인 카지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오늘도 신고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종목 장세 속에서 각계 전투 양상으로 나타났던 쪽이고 신고가 나가는 종목 요즘에 따라가다 보면 급락 맞아버리죠. 항상 그러한 모습이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마트 관련해서는 제가 또 시황에서도 간단하게 점검을 했지만 유튜브 시황에서도 점검을 했지만 대형마트 의무 휴업 지자체별로 푼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달 중에 상승안을 발표할 거다. 그러면 오히려 조정 나올 때 오늘같이 올라갈 때 급등 나올 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조정 나올 때 사서 상승안 발표하고 뉴스에 차익 실현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 조정 나오면 그때 가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가 상승안 나오게 되면 파는 전략으로 이벤트 드리븐 관점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강하죠. 체크. 오늘 올라갈 때는 못 쫓아갈 것 같아요. 근데 11월 중에서도 보면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도 그러했거니와 올라가는 종목들이 조정도 안 나오고 계속 가버리니까 이에 따른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종목 장세 속에서 신고가 나는 종목 따라가기에는 항상 부담스러웠죠. 근데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가 버리고 그것도 대표적인 종목이 아니라 개별주였고 그리고 좀 떨어져 있는 종목 이 정도 떨어졌으면 어느 정도 바라보면서 조금 반등 나올 때 들어가다 보면 추가적으로 저점 깨고 더 밀려버리고 손절하고 났더니 올라가 버리고 이러한 엇박이 계속해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었죠. 시장 흐름에서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이런 것도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좀 원하는 가격대 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올라가기 이전 가격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는 욕심일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장대 양봉의 50%선 이 부분을 되돌림으로 보는데 이게 지난 고점 매물대 돌파했었던 가격, 고점을 돌파했었던 가격인 약 9만원대, 9만 5천원대 후반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라면 대략 한 9만 6천원대 초반, 중반 이 정도를 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로 체크를 해놓고 그 안에서 좀 지켜볼 것 같아요. 지금은 섣불리 쫓아가 버리면 꼭 세게 맞는 장 계속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TV 월드컵 모멘텀 소멸 이후에 메타버스, 엔터 미디어 콘텐츠 전반적으로 또 하락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빠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되어서는 좀 챙겨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은 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죠. 추세 유지를 하다가 오늘 갭으로서 깨는 모습 이런 부분 나와서 리스크 관리했죠. 오늘 장중에 7.4%까지 빠져버리죠. 참 무섭죠, 시장.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던 레몽레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4만원까지 올라갔다가 헬스점 3만원도 깨고 내려가 버리니까 고점 대비 딱 만원 빠졌습니다, 지금. 4만원 놓고 보면 약 25% 빠져버린 거죠. 순식간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급등주는 내 영역이 아니다 하고 차라리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는 게 우리 자산 지키는데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항상 돈을 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좀 덜 깨지고 벌 때 많이 벌어야 되는데 시장이 올 한 해 내내 하락장 속에서 정말 힘든 우리가 싸움을 지속을 하고 있었죠. 그 가운데 시장 빠질 때도 우리는 오히려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었으니까 시장 수익률 대비 시장이 한 20% 넘게 빠질 때 우리는 플러스가 났었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시장 흐름에 맞게 대응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전반적으로 밀리는 흐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들 바로 답변 드리면서 관련 내용들 또 투자 아이디어 체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TEC, TYM, 우크라이나 재건주 약한데 어떻게 보는지 최근에 강한 섹터가 있나요?
최근에 낙폭 과대 이런 쪽을 보면요. 음, 테마로서 많이 올라왔었던 친구들이 많이 빠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볼까요? 전체 지정일 기준 한 달 전, 즉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관련된 종목들은 낙폭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보면 일단 거래소 시점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한번 볼게요. 뭐 인버스 레버리지 같은 ETF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살펴보게 되면 휴스틸, 코스모화, 뭐 2차전지 그리고 최근에 올라왔었던 중소형 철강주 마니커 같이 최근 또 월드컵 톡스타고 올라왔었던 친구들 이수와 뭐 2차전지 안에서 전고체 뭐 이런 쪽으로 올라왔었던 종목 방산 쪽 SL 같은 이런 주요 종목 즉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던 친구 또 한미글로벌도 빼놓으면 안 되겠죠. 히림, 한미글로벌 내연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종목 이런 종목들은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즉 테마로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차익 실현도 지난 한 달 동안에 가파르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올라오는 종목 이런 부분에서 뭐 무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쭉 제외하고 나면 뭐 카카오페이 같이 낙폭 과대주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했어요. 이러한 부분이 특징으로서 좀 잡히고 있었고 코스닥도 뭐 별반 다르지 않겠죠. 하락하는 종목 뭐 이런 종목들도 리튬 이런 쪽으로 많이 올라왔던 친구라든지 개별적인 이슈 얽혀있는 완전 개별적 종목이었어요. 위메이드 보시면 26% 빠져버렸죠. 위믹스 상장 폐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위메이드 그룹주, 알차라 등 메타버스 관련된 주요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최근에는 완전 종목장 흐름 속에서 테마성으로 좀 올라왔었던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왔었던 이런 주요 종목들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진성 TC, TYM,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런 쪽이 분명히 실적도 좋고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 종목만 빠졌을까요? 다 빠졌어요. 이 종목은 덜 빠진 거죠. 진성 TC도 계속 점검하고 있는 종목 TYM, 대동 이런 친구들도 실적으로서 지금 뒷받침되는 종목 이러한 종목들도 지금 현재 조정 국면에 놓여 있죠. 근데 급락이라기보다는 지수 빠진 데 따른 지금 현 시점에서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동, TYM 같은 농기계나 진성 TC는 아이까이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진성 TC 실적으로서 이번에 또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죠. 100억 기록을 하다가 200억 무엇보다도 탑라인 자체가 1400억대로 또 크게 성장을 하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고 작년에 250억 벌었는데 올해 분기에만 약 200억 가까이 벌었죠.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물론 달러 효과 이런 부분도 있지만 수출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봉 많이 올랐고 일봉상도 많이 올랐고 부담스럽긴 하지만 조정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보면서 진성 TC는 길게 보고 접근해 볼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신고가 뽑은 다음에 조금 조정 나온 이런 종목들 따라가기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소심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쉽사리 손이 안 나가는 그런 장이에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이 강하다가 하락폭이 크다. 그 이유는 마찬가지죠.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100에서 2500까지 2130에서 2500까지 약 350포인트 이상 올라왔죠. 약 370포인트 올라왔는데 이때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게 뭐였죠? 2차전지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박스코너를 쉬어갈 때 제가 한 달간 2차전지가 조정이 나온 거예요. 쉬어가는 부분입니다. 매도 리오프닝주 옮겨가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리오프닝 쪽으로 옮겨가면서 수급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죠. 기술주 팔고
내수, 소비, 유통 이런 쪽으로 오히려 채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쪽 조정 나올 때 사면 좋다 하는 부분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길게 봤을 때 2차 전지 조정 나오는 거 다 나가는 대응 전략 이런 부분도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그러니까 지금 트레이딩 해가지고 1, 2주, 2, 3주 바라보고 트레이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년 이후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많이 빠지면 모아갈 수 있는 적립식 투자 종목으로 같이 투자형 종목으로 2차 전지를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결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최근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2차 전지 안에서도 우리가 포켓을 가지고 있죠. 가장 강한 대장주. 이 친구가 지금 쉬어가고 있는데 일봉상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주봉이나 이렇게 길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역사적 고점을 새로 썼고요. 그리고 이 부분 살펴보시게 되면 당연히 많이 오른 데 따른 조정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그쵸? 왜냐면 최근에 주가는 10만원에서 23만 9천원까지 2.4배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쉬어갈 수 있는 거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더 빠지고 되돌림 나오는 거 확인하고 대응.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원칙에서 빠지는 종목은 돌파, 떨어지는 종목 돌파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추세의 상대성 단기적으로는 빠져있지만 월봉, 주봉 역사적 고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배열에서 추세 조정이 나오게 되면 지지 확인하고 튀는 거 확인. 그러면 일봉상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는 돌파 이 부분이 나오는지 지금 정배열이니까 확인하고 대응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기존의 고점 돌파 이런 부분 체크를 하고 대응하는 형태로 포스코 케미칼을 비롯한 2차 전지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리오프닝 쪽 따라가면 이쪽은 항상 뒤통수 때리는 모습이 항상 나타났었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제외하면 완전히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완전 종목장인데 참 이런 것들이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시장인 것 같아요. 자,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제이시스 메디칼 진입 가능 여부. 현대중공업 참 이런 종목들 보면 어렵죠. 참 재미있게도 현대중공업 추세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경기 민감주 안에서도 그래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체크를 하고 있고 사실 현대미포조선이 최근에 추세 깨고 이렇게 내려가 버리니까 현대중공업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같이 대응을 했죠. 최근에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MR탱커 쪽 유가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지는 현대미포조선은 추가적으로 좀 내려와 버리고요. 현대중공업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룹사 안에서도 차별화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공업, 미포조선 둘 중에 딱 한 종목 사라면 현대중공업을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복수전을 따라 들어가기에는 쉽사리 손이 안 나가요. 사실 성광밴드나 이런 친구들 좋거든요.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일봉상 지금 조정이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 깨진 거 아니고요. 9월달까지도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일단 박스권으로 보고 대응 이런 것들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러한 종목들 이렇게 뽑은 이후에 결국 이런 조선 기자재 가게 되면 조선주 이런 쪽도 당연히 갈 수밖에 없거든요. 기자재의 턴어라운드가 좀 더 빠르기 때문에 1년 정도 더 빠르죠. 이쪽이. 조선 납기가 한 2년, 2년 반이라면 조선 기자재는 납기 그러니까 2년, 2년 반 한 1년 전쯤에 미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빠르죠. 한 1년 정도. 튀는 거 보면 길게 보면 이쪽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당장은 손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저라면 지금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이시스 메디칼은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 최근에 이런 에스테틱 쪽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제이시스 메디컬, 하이프, RF 이쪽은 주요 제품들 뭐 이쪽은 뭐 이런 그
에스테틱 쪽, 뭐, 레이저라든지 뭐 이런 쪽, 조사하는 뭐 이런 쪽 광원에 따라서 일부 좀 차이가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 목적으로 하는 쪽이고, 그리고 수출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죠. 확실히 실적은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는 모습이 지난 수년간 나타났고, 올해도 그러한 흐름은 좀 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이미 작년에 있었던 영업 이익 자체는 지금 돌파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었고, 최근에 성장률 좀 꺾이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감 때문에 중국과 함께 코로나와 함께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재차 상승하는 모습은 인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은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매매 가능한 선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이용해서 올라갈 때 사기보다는 조정 나올 때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 체크하겠습니다. 살 수 있는 가격은 현 시점 7,850원, 약 8,000원 언더에서 사는 형태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쭉 관련 내용들, 종목들 쭉 체크를 해드렸고요. 시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십몇 년간 주식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한두 번 경험해본 것도 아니고 그러한 과정에서도 우리 꾸준히 노력하면서 시장 바라보고 있잖아요. 끝까지 기운 잃지 마시고 오늘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